질문을 여기다 밑에 그 보면 채팅 있거든요. 거기서 채팅으로 들어가셔서 질문해 주시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오셨는데 아마 보톡스로 두통을 경감시키는 방식의 독성에 독특하게 보이는데요. 보톡스도 보tulium균의 독성을 이용한 물질인데 머리 전체에 다량의 보톡스는 그에 따른 보톡스 독성의 부작용 중 눈썹이 어긋남 같은 부작용 말고 내적 부작용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방치료 강의해 주신 이동화 선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보톡스 굉장히 뭐, 독성이 강한 거긴 하지만, 이게 지금 치료적인 목적으로 쓸 때는 많이 희석을 해서 쓰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이제 다량의 보톡스를 무슨 뭐, 정맥 주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3차 신경에 신경 전달을 하는 그 부위를 차단을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용에 비해서 미용 목적을 가지고 쓰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이게 부위가 많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그 성형외과에서 이 이마의 주름 때문에 보톡스를 맞고 나서 뭐 편두통 자체의 빈도가 줄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글쎄요. 이게 뭐 내적 부작용, 근데 그만큼 들어갈 만큼 사실 많이 쓰지 않고 초반에 뭐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는 그 부위가 31 부위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 환자가 처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전에 뭐 맞아 보셨던 그런 거에 따라서 주사 부위라든지 요런 것들을 쪼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는 뭐 이게 이제 뭐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부위 잘못 맞아서 오시면은 이게 주사 부위 자체로 인한 그런 발적이라든지 뭐 염증 반응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이 보톡스 자체가 굉장히 국소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전신 부작용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경험 있으신 교수님들이 쪼끔 더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미 보톡스는 시술한 지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알고 있는 부작용 이외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유상 선생님 알고 계시는 부작용이 있으시면. 네, 보톡스가 일단은 편두통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몇 년 전에 그 대만의 편두통으로 유명하신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연구를 봤는데, 보톡스를 주고 났을 때 보톡스가 뇌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보니까 이 보톡스를 주는 부위가 바로 우리 두개골에서 우리 두피로 나오는 예, 신경이 구멍에다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쥐를 잡으려면은 쥐구멍 쪽에다가 쥐약을 놔야지 쥐를 잡을 수 있듯이 우리가 주사를 놓는 것이 아무 데나 놓는 게 아니라 이 뇌에서 두피로 가는 신경에다가 주사를 넣게 되는데요. 이 신경에다 주사를 넣게 되면 그 신경을 타고 이게 뇌의 듀라라고 하는 그 듀라가 경막이라고 그러죠. 경막 안으로 들어가서 뇌 안에 그 3차 신경까지 전달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연구에 의해서. 그래서 신경이 이제 과민이 되는 그런 물질 중에 CGRP가 지금 나왔지만 이 CGRP 펩타이드 말고 뭐 다른 뭐 서브스탄트 P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전문적인 그런 물질 신경 전달 통증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게 보톡스가 차단을 해줘 가지고 이 미용뿐만 아니라 그런 신경의 회로를 갖다가 차단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줘서 우리의 편두통 예방으로 만성 편두통에 쓰이고 있고요. 제가 편두통 보톡스뿐만 아니라 다한증으로 써보는데요. 이 측두엽에다가 맞았을 경우에는 이게 저작근이거든요. 입을 씹는 그 저작근인데 여기를 맞게 되면 입을 씹는 게 약해지니까 평소에 딱딱한 음식이나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교근이라 그래서 턱 관절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쪽이 좀 더 두꺼워지는 분들도 봤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명이 생겼어요. 그 환자는 이제 눈 주위에 이제 미용적으로 놔드렸는데 맞고 나서 이명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명이 생기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찾아보니까 이명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게 눈에 줬을 때에 좀 복잡하지만 귀 안에 이제 쪽까지 이제 신경이 연결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고막에 관련된 또 그런 신경까지 관련돼서 이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다 일시적인 경우였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 회복이 됐고 또 그 외에 이제 약간 속이 안 좋다거나 오히려 이제 뭐 맞고 나서 두통이 더 심하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됐고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제가 보톡스를 처음 이제 시작한 게 한 20년 전인데 그때에 이제 경험한 바로는 사실 보톡스라는 게 만들고 즉 이 보톡스를 바로 꺼내 가지고 바로 만들어서 아주 프레시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걸 갖다가 제가 제 아는 가족한테 놓아드렸는데 아주 심한 두통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논문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경우도 오히려 있었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이라는 게 미용적인 것 부작용뿐 아니라 이 전신적인 부작용이 어, 다 100% 나중에 회복이 된다라는 거 그런 점이 있고 이런 부작용이 전신적인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는 이거는 국소적인 거기 때문에 거의 안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통이 심한데 내가 이 보톡스를 맞기가 두렵다 부작용이 생기는 게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내가 밖에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 사고가 날까 봐 택시를 못 탄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더 훨씬 크다 그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아시고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아침마다 항상 한쪽만 심하게 붓고 한쪽만 팔다리가 저리고 눈밑이 떨리고 눈앞에 기포방울이 아른아른입니다. 뭐 출근 시간마다 산소를 흡입하고 출근해도 될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일상을 무너뜨려도 어, 어떻게든 예방하고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곰발두통 치료 방법 중 산소 흡입이 있는 체내 산소 포화도와 관련 곰발두에 관련이 있는 건가요? 곰발두통 같지가 않은데요, 이게. 아침마다 띵하게 아프다는 것들은 그냥 굉장히 아픕니다. 곰발두통은 쩔쩔쩔쩔 맬 정도로 아프고 콧물 눈물이 나고 짧게 아프다가 말아요. 1시간에서 길게면 3시간 정도고 또 만성 곰발두통은 극히 드물어요. 사실은 있긴 있지만은 아시아인들은 그 곰발두통 자체가 적은 데다가 아시아인들은 곰발두통 중에서 만성 곰발두통은 더 적습니다. 서양인은 전체 곰발두통 10%라 그러는데 아시아인들은 그보다 더 적기 때문에 1, 2%밖에 되지 않고 5% 이내라 그러기 때문에 군발두통 중에 군발두통 같지가 않고요. 오히려 만성두통 같으신데 이거는 따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직으로 병원을 옮기게 되었는데 군발두통 치료 중 하나로 보톡스 방법도 권유받은 적이 있는데 군발두통에도 보톡스가 효과적인가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창효 선생님? 시도를 해보긴 해봤는데 썩 좋진 않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진 않았는데 논문이나 다른 스터디를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간단한 케이스를 몇 개 본 것 같은데 군발두통 난치 군발두통 때 요즘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만약에 퍼센트가 동반이 되면 하지 이게 일반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5년 전쯤 망치로 뒤통수를 때리는 두통이 나타났다가 자동 적출 수술 후 그 증상이 사라졌는데 그게 호르몬 연관과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예.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고 유상현 선생님 하는데 벼락두통은 되게 반복 한번 뭐 대변 보다가 꽝 때리기 시작하면 샤워하다가 머리 아프고 힘 주는 때 다 아픈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2, 3개월 지속되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뭐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최근에는 제가 환자 한 분을 봤는데 2년 동안 반복적으로 힘 줄 때마다 벼락두통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벼락두통을 줄이는 약물을 써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벼락두통 반복적으로 심한 두통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건 꼭 처음에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조비를 막으면 붉은 반점 주사 자국이 남는 피부 반응도 있는데 보톡스도 눈썹 밑대층에 피부 부작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상현 선생님 뭐 한번 잘 적으셨는데 있으시죠? 경험 있으신가요? 예, 저희 예, 피부부작용은 저는 경험은 못 해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알코올로 이제 닦는다고 했을 때 그때 알코올 때문에 이제 습진이 좀 생긴 경우 있는데 저기 연구 결과에는 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저는 딱 두 명이 있습니다. 피부 발진 나타난 아, 사람들이. 근데 다들 그냥 다 좋아지셨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발진에 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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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물게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 10명 정도 보톡스로 시술하는데 그런데 이때까지 내가 10년 이상 했는데 한 두 명밖에 없다는 거는 뭐 거의 없는 거죠. 매우 매우 드물입니다. 군발성 두통이라고 생각 들었던 이유가 아플 때마다 눈이 부고 결막염이 생기고 비염 증상과 몸 아파 떼굴떼굴 구르는 증상과 같이 동생과 같이 있습니다. 한 번 아프면 거의 하루를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 앓게 됩니다. 이게 군발 뭐 편두통 김지영 교수님 한번 답변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군발통이라고 의심이 되시나요? 잠깐만요. 네, 일단, 네, 초반 증상은 저기 결막염이 그러니까 결막염처럼 아마 눈이 충혈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비염 증상으로 하는 걸 봐서는 콧물이 흐르는 것 같고, 뭐 심한, 뭐 떼굴떼굴 불어서 심한 두통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 양상은 군발 두통 쪽이 좀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 아프면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군발통이 하루에 군발 시기에는 한 두세 시간 심하게 아팠다가 조금 쉬었다가 물론 그 시기에도 약간 통증이 있지만 다시 또 반복되고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네, 완전히 무시를 하기는 군발성 두통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항상 군발 두통은 그 비염이라든지 동내장 같은 다른 2차 두통을 꼭 감별을 하면서 예. 이 진찰을 하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드문 두통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발병 군발 두통에서는 다른 원인들 뭐 머리 안에 염증이라든지 종양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빈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도 첫 번째 군발 두통은 의료보험 급여가 되거든요. MRI 찍을 때. 그래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가셔 보셔야 되고요. 뭐 실제로 편통하고 딱 군발통하고 막 섞여서 나타나는 분도 계시거든요. 앞에서 말씀하시는 건 김지영 쌤은 군발통 같으면 뒤쪽이 하루 종일 아프다. 요거는 군발통의 편통 같은 그런 말씀이시니까 이거는 뭐 실제로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고요. 그리고 편통 환자들한테 군발통이 좀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대한두통학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많은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두통에 대한 기술이 있고요. 최근에는 많은 새로운 편통 치료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응증 확대라든지 새로운 약들이 나왔고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먹는 CGRP 억제제가 우리나라에서 아토제판트는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처음 나왔고 내년에는 또 다른 리메제판트라는 편통 예방약, 급성기하고 예방을 같이 줄이는 그런 약들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CGRP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도 지금 이제 사실은 편통이 소아에서 이제 사춘기 때 생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스럽거든요. 많이 힘들고 그래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입시라든지 스트레스 같은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허가는 되지 않았지만은 프레마니의 주밥이 소아에서 성공적으로 편통 임상 시험이 완료되었다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어, 1, 2년 정도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또 허가가 된다면 좀 더 많이 쓰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에는 이제 데이터는 문제는 없다는 게 보고됐고 아직 공식적인 급여 허가가 되지는 않았고요. 또그 이제 편통 환자들 중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트립탄을 못 쓰게 되는데 그런 트립탄을 쓰니 아니지만은 라스미지탄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발매가 돼가지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 혈관이 좁아지는 사람들한테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급성기 약은 트립탄도 마찬가지로 혈관을 협착이기 때문에 못 쓰게 되는데 그런 또 사실은 라스미지탄이 좀 졸리거나 어지러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트립탄하고 그런 그 CGRP 먹는 억제제를 같이 쓰는 방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뭐 많이 보다 많은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약들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두통학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급여를 확대할까 해서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약을 알리고 필요성을 하는데 항상 노력은 하는데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재정은 한정돼 있고 두통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어, 저기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알치도 관련이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편통 약물들이 심각하게 부작용이 있는 약물들은 사실은 별로 없는데 짜증나고 졸리고 손저리고 좀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힘들고 환자 입장에서 힘든 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선생님들 저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요. 많은 선생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약들이 개발이 됐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다 많은 치료를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서 여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참여해 주신 다른 두통 환자분들의 가족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